여러분, 나이 들수록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돈, 건강 다 소중하지만 결국 말 한마디가 사람을 남기고 사람을 떠나게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70대 두 어르신의 삶을 비교하며 사람을 모으는 말버릇과 사람을 잃는 말버릇, 그리고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이 남긴 말과 마음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말 한마디로 관계가 좋아지는 법, 그리고 사람을 다시 모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두 분이 계십니다. 비슷한 연세에 같은 동네, 같은 세대. 하지만 삶은 너무 달랐어요. 한 분은 70대에도 주변 사람들로 늘 북적입니다. 밥 한 끼 먹자, 여행 가자, 커피 한잔 하자. 늘 누군가 곁에 있습니다. 명절이면 찾아오는 손주들, 병원에 입원해도 문병 오는 지인들. 심지어 동네 회관에 가면 어르신 오셨어요? 하고 반기는 이들이 있죠. 반면 또 한 분은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야 하실지 모르지만 이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 말버릇이었습니다. 한 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고생했겠구나. 내 말도 일리 있지만 내 말도 맞다. 언제나 상대를 이해하려 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자주 했던 말 중 하나가 기억납니다. 어릴 적 며느리가 김장을 망쳤을 때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다 그렇지 뭐, 그래도 고맙다. 그 한마디에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실수를 성장으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반면 또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땐 다 해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듣는 사람의 이야기를 끊고 가르치려 드는 말투였죠. 처음엔 다들 참아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분 곁을 조심스레 피하게 되었고 결국 발길이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섭고 서서히 관계를 깎아내는 칼날이 된 겁니다. 72세 김 여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땐 내가 말로 사람을 웃게 만들었는데 이젠 말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피해.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 2명 중 1명이 말투나 말버릇 때문에 인간관계가 멀어진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는 어르신일수록 고립을 느낄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도가 아니라 느낌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말했다 해도 상대가 불편하게 느꼈다면 그건 관계의 균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버릇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관계를 잇고 나를 빛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말 한마디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멀어지게 만든 적은 없으셨나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바꿔보면 됩니다. 이제 사람을 모으는 말버릇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세종대왕도 강조했던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첫 번째, 그럴 수도 있지요. 이 말은 이해를 넘어서 품어주는 말입니다. 손주가 시험을 망쳤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실제로 75세 박 여사는 이 말을 통해 손자와의 관계를 회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날 이후 손자가 나한테 고민을 더 자주 얘기하더라고요. 세종대왕도 말했습니다. 백성을 품으려면 먼저 이해해야 한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딸이 새로운 음식점을 낸다고 했을 때 그게 되겠냐? 대신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한마디 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용기가 되고 부모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킵니다. 요즘 세대는 존중에 민감합니다. 이런 말이 관계를 살리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겸손이 묻어나는 이 말은 오히려 나를 더 빛나게 합니다.
스마트폰 쓰는 법, 요리법, 여행 팁까지. 손주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배워야겠다. 정말 잘하네.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했죠.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것이 진짜 어른이다. 네 번째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의 말을 표현하세요. 식당에서 물을 가져다주는 종업원에게 고마워요 한마디 하는 어르신은 누구에게나 따뜻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런 말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관계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다섯 번째, 이해합니다. 완전히 공감할 수 없어도 이해하려는 자세는 느껴집니다. 자녀가 갑작스레 결정을 내렸을 때 왜 그렇게 했어? 대신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해 보려고 노력 중이야. 이 한마디가 오해를 막고 관계를 이어줍니다. 세종대왕은 말했습니다. 말이 곧 마음의 소리다. 마음이 따뜻하면 말도 따뜻해지고 말이 따뜻하면 관계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제 반대로 나이 들수록 절대 조심해야 할 말버릇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들은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고 관계를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이 말은 상대의 경험을 무시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듣는 순간 그럼 내 얘기는 왜 하라고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세종대왕은 경험은 소중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험은 나누는 것이지 누르는 도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요즘 애들은 말이야. 세대를 나누고 마음을 닫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단절되고 벽이 생깁니다. 세종대왕은 세자에게도 시대에 맞게 변화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고집이 아니라 유연함입니다. 세 번째, 내가 내 나이 땐 말이야. 과거의 비교는 현재를 부정하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지금은 당신 때랑 달라요 하고 싶어집니다. 세종은 사람은 각자의 시대와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교보다는 공감이, 훈계보다는 이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네 번째, 됐어 말하지 마. 상대방의 입을 막고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말입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이 말은 대화를 단절시키는 칼날이 됩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의 작은 소리도 끝까지 들었습니다. 들으려는 태도, 그것이 진짜 대화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다 잘못했지 뭐. 얼핏 보면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냉소와 단절의 말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대에게 감정을 떠넘기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다면 그땐 나도 서운했어.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다섯 가지 말버릇은 무심코 쓰지만 관계에 큰 그림자를 들이울 수 있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말을 뿌리느냐에 따라 피어나는 관계의 꽃이 달라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말 한마디에 더 마음을 담아보세요. 70대 이모 씨는 가족 모임에서 아들 부부와의 작은 말다툼 이후 며느리와 3년째 말을 나누지 않고 지냅니다. 그날 이 씨는 장난 삼아 던졌던 말 한마디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그 말이 며느리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결국 관계는 어색하게 멀어졌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님은 늘 내 노력을 무시해. 이렇게 서로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죠.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은 강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많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해주고 싶은데 말이 서툴러. 요즘 세대는 왜 이렇게 예민해? 나 땐 이런 건 그냥 넘겼어. 이 말들 속엔 사랑과 걱정, 그리고 세월의 경험이 녹아있지만 듣는 이들에겐 압박 혹은 무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란 내 마음을 밖으로 옮기는 징검다리다. 그 징검다리가 어긋나면 우리는 서로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이런 말들이 튀어나올 때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대신 정말 애썼구나, 고마워. 내가 다 겪어봤어 라는 말 대신
내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너 생각은 어때? 요즘 애들은 말이야 말 대신. 요즘은 참 다양한 방식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내 말에 마음을 열고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말은 멀리 있는 사람을 가까이 오게도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멀어지게도 합니다. 또 다른 70대 김 여사는 손주와 대화가 끊긴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사사건건 훈계하듯 말하던 자신이 부담스러웠을 거란 걸 뒤늦게 깨달았죠. 내가 어릴 때는 말이야. 로 시작되는 말버릇을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꺼냈을 때 김 여사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시험 망친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그 한마디에 손주의 표정이 누그러졌고 며칠 뒤엔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또 다른 68세 박 씨는 며느리와 자주 부딪혔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는 말버릇 때문이었죠. 그러다 마음을 바꾸고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요즘 방식은 참 신기하네. 나도 좀 배워야겠네.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말을 바꾸자 관계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말했습니다. 말은 백성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다. 우리도 그렇게 말로 사람을 밝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 팁을 드릴게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마디씩만 바꿔보세요. 됐어, 말하지 마.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얘기 나도 궁금했어. 조금 더 말해줄래? 내가 다 잘못했지 뭐.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더 잘 표현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요즘 애들은 정말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세대마다 다 다르구나, 이해해볼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주세요. 말을 바꾸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을 안다고 해서 좋은 대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말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나라의 거울이며 마음의 소리다. 우리가 하는 말은 결국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 잠깐이라도 생각해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대화할 때는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생각도 표현도 살아온 방식도 모두 다르죠. 그 다름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태도가 진짜 어른스러운 대화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좋은 말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합니다. 좋은 태도는 사람을 오래 남게 만듭니다. 말 한마디에 나를 담고 그 말 속에 상대를 품는다면 누구든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오늘 누군가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